노인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한다고 답했어요. 왜 그럴까요? 암은 내 몸이 아프지만 정신은 온전하잖아요. 하지만 치매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쌓아온 기억들이 모두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70대 노인 1200여 명을 무려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400%, 그러니까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 빵, 면, 감자, 과일 주스가 바로 그 원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뇌 노화와 치매 예방을 연구해온 이정훈입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400%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밥은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오래된 상식이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400%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조금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중심이었어요.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국수 한 그릇, 저녁에 또 밥, 간식으로는 빵이나 과자, 떡 같은 걸 드시고요. 이런 패턴이 수십 년 반복되면서 뇌가 조금씩 천천히 손상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내 건강, 특히 내 기억력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시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번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꾸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단을 바꾼 분들은 정말로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반대로 계속 똑같이 드신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셨고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탄수화물이 치매 위험을 4배나 높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이 뇌 건강에 해롭다는 말,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김순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으니까 건강한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에서도 현미가 좋다고 하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력이 자꾸만 흐려지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점점 잦아지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셔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검사를 해보니 뇌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식단을 물어봤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국, 점심에는 칼국수나 냉면 같은 면 요리, 저녁에는 또 밥이나 고구마를 드셨대요.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떡, 빵 같은 걸 드시고요.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탄수화물 중심이었던 거예요. 현미가 흰쌀보다는 낫지만 결국 탄수화물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저는 김순자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만 밥을 드시고 나머지 2끼는 생선, 채소, 달걀, 견과류 같은 걸로 채워보자고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바꿔가자고 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곤함도 훨씬 덜하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단순히 밥 한 공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아니면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탄수화물 식단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이 도대체 어떻게 뇌를 병들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밥이나 빵, 면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극의 당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당 수치가 순식간에 치솟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일 3끼를 이렇게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정확히 400%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박영우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평생 밥을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어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죠.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박영호님께 하루 한 끼만 밥을 드시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지방, 채소 위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하루에 몇 끼나 탄수화물로 채우고 계신가요? 혈당이 높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화 반응이라는 건데요.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그게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AGS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 몸 곳곳에 쌓이는데 특히 뇌에 쌓이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이 AGS 수치가 높은 노인분들이 기억력 감퇴가 훨씬 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73세 이은자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에 달콤한 간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카스텔라, 양갱, 과일 주스 같은 걸 자주 드셨는데 이게 전부 당분 덩어리였던 거죠. 몇 년 전부터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당화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저는 이은자님께 간식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견과류나 플레인 요거트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단맛이 당기시면 베리류 과일을 조금만 드시라고요. 이렇게 바꾸신 지 2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화도 훨씬 수월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즘 무설탕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많은데 그 안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의 단계 꼭 당기시나요?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방에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어요.
특히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뇌 염증을 심하게 악화시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노인분들에서 인지 저하율이 확실히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오명수 님도 튀김 반찬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생선 튀김,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셨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명수님께 튀김 대신 굽거나 찐 음식으로 바꾸시고 요리할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를 쓰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름을 재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튀김에 쓴 기름을 다시 쓰면 독성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식단을 바꾸신 뒤로 오명수님도 확실히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리하실 때 어떤 기름을 쓰셨나요? 네 번째는 단백질 부족 문제입니다.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것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미숙님은 입맛이 없어서 주로 국수나 죽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단백질은 거의 안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육도 많이 빠지고 기력도 없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정미숙님께 하루에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 두부 반 모 정도는 꼭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늘려가셨고 2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기력이 살아나고 머리도 맑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세끼에 나눠서 고르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나요? 5번째는 미네랄 부족입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런 미네랄들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데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산에 있는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로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불안감도 높고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67세 김태환님은 밥과 반찬 위주로만 드시고 채소나 해산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과 아연 수치가 모두 낮았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신경이 예민하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저는 김태환님께 멸치, 검은깨, 시금치, 호박씨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충제도 드시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잠도 잘 오고 신경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네랄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나이가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단, 보충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미네랄 섭취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6번째는 염증을 부르는 첨가물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정말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인공감미료, 보존료, 착색료, 유화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전달됩니다. 서울의 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뇌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한영희님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식품을 자주 드셨습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식단 내역을 보니 거의 매일 가공식품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저는 한영희님께 최대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힘드시면 간단하게라도요. 달걀 삶기, 생선 굽기,
채소 데치기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한영희님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졌다고요. 가공식품은 정말 편리하지만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가공식품이 얼마나 있나요? 7번째는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도 흰쌀밥이나 밀가루처럼 정제된 걸 드시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필수적인데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과 뇌가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들이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74세 최순덕님은 흰쌀밥만 고집하셨어요. 현미나 잡곡은 소화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변비가 심하고 장 상태도 안 좋고 우울감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최순덕님께 현미 대신 귤이나 보리를 조금씩 섞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채소도 충분히 드시라고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8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한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혈액순환이 나쁜 사람들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76세 송기철님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계속 밥 위주로 드시니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점도가 높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저는 송기철님께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액 상태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발은 따뜻하신가요? 손발이 차갑다면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을 피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걸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식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뇌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식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특히 DHA와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만들고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해요. 이런 좋은 지방은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도 정말 좋아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DHA로 전환됩니다. 아보카도유도 좋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신 분들은 확실히 기억력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생선을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선기름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생선을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구워 드셔도 좋고 찌셔도 좋습니다. 튀기는 건 피하시고요. 그리고 샐러드에 들기름이나 아보카도유를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식탁에 생선이 올랐나요? 2번째는 녹황색 채소를 매일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이 진한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항산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녹황색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채소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오래 데치거나 삶으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손실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 드세요. 찜기에 34분 정도만 쪄도 충분해요. 샐러드로 드시면 가장 좋지만 소화가 안 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브로콜리와 케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십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오늘 채소 한 접시 챙기셨나요? 세 번째는 강황과 견과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강황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에도 들어있지만 가루로 직접 사서 요리에 넣거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 씨 같은 게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강황이나 견과류를 드실 때 이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호두 3개와 아몬드 5개를 먹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요. 강황은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 먹어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강황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세포가 약해져요. 노인분들은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8잔, 그러니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마시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안 됩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마셨어요. 그런데 물 섭취를 늘렸더니 두통도 줄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물 몇 잔이나 마셨나요? 5번째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균들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과 뇌는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김치나 된장은 우리가 원래 잘 먹는 음식이니까 그대로 드시면 되고, 요거트는 플레인으로 드세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류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식품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거예요.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김치도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고, 된장찌개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여러분은 매일 발효식품을 드시나요? 6번째는 베리류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겁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베리류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냉동 베리는 영양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아침에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많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베리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먹습니다.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7번째는 달걀을 매일 드시는 겁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서 피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에 두세 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혀졌어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어요. 삶아 드셔도 좋고 프라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스크램블도 좋고요.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영양도 좋아요. 달걀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신선한 걸 드시는 거예요. 오래된 달걀은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세요. 그리고 너무 익히지 마세요. 반숙 정도가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됩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8번째는 초록차를 자주 마시는 겁니다. 초록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고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초록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초록차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우려내세요.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대신 초록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록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늦게 마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오후 3시 이전에 마시세요. 저는 점심 식사 후에 초록차 한 잔을 마십니다. 정말 개운하고 좋아요. 이렇게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힘드실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생선 한 번 더 먹기, 다음 주에는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이런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밥 중심의 식단이 사실은 치매 위험을 4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70대 노인 1200여 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였으니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밥은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는 옛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육체 노동이 많아서 탄수화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시잖아요. 운동량은 줄었는데 탄수화물 섭취는 그대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게 반복되면서 뇌에 독성물질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는 부족해지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식단을 유지하신 분들은 점점 더 기억력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졌어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대화 중에 단어가 안 떠오르고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불안해하셨습니다. 반대로 식단을 바꾼 분들은 달랐어요. 밥을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 채소를 늘린 분들은 정말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고, 2달쯤 지나면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시고, 석 달쯤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도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이게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늘리는 식단이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밥 중심의 식단을 고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한 끼만 밥을 드시는 겁니다. 세 끼 다 밥을 드시던 걸 한 끼로 줄이세요. 나머지 두 끼는 생선이나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시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평생 밥 중심으로 드셨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쯤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밥을 먹으면 졸리고 피곤했던 게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고등어, 연어, 들기름, 아보카도유. 이런 게 뇌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지방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도 매일 충분히 드세요. 특히 색이 진한 녹황색 채소가 좋아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파프리카. 이런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니까 의식적으로 마셔야 해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중간중간에도 한 잔씩 마시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고치려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예방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바꾸셨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밥 한 공기를 줄이는 것, 그게 내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밥 대신 생선 한 토막, 채소 한 접시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늦추는 하루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 외에도 운동, 수면, 사회활동, 두뇌 훈련 등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반응하고 있어요. 좋은 음식을 드시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드시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밥 한 공기 줄여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